퇴사를 이미 결심하셨거나 사실상 마음은 이미 정리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도 막상 누구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덜 불편하고 덜 손해보고 나올 수 있는지를 몰라서 계속 고민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만큼은 제발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최소한 내가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좋게 나가든 나쁘게 나가든 어쨌든 손해는 보지 않고 퇴사하는 방법 7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퇴사 통보는 감정 발표가 아니라 일정 확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일정 확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욱 해서 말해버리거나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갑자기 던지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일정이 다 꼬이기 쉽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은 언제인지,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할 건지, 인수인계는 어디까지 할 건지,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말이 먼저 나와버리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퇴사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달력을 펴세요.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 연차 처리, 그리고 정산 일정부터 머릿속에서라도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말로만 끝내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퇴사 관련 얘기를 구두로 다 해놨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가면 회사 측에서 그런 얘기 없었다. 그건 확정이 아니지 않았어? 나 못 들은 것 같은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린 들은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흐려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 예정일, 남은 연차를 쓸 건지 수당으로 받을 건지, 그리고 인수인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요청한 서류는 뭔지, 아니면 요청할 서류는 뭔지, 이런 건 가능한 이메일이나 문서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로 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수신인은 상사가 가장 적합하고 상사와 인사팀을 함께 넣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민해서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회사에 유리하도록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고 기록은 문서로 남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세 번째, 퇴사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입니다. 퇴사하고 나면 진짜 그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가 싫어집니다. 귀찮은 점도 있고 나쁘게 헤어졌다라면 다시 엮이고 싶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급여 자료, 경력 확인 서류, 퇴직 확인 서류, 그리고 정산 내역 같은 것들은 미리 한번 쭉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트업을 해서 인사팀에 요청을 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나중에 이직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시거나 어떤 행정 처리를 할 때 생각보다 예전 회사 서류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부탁하면 괜히 껄끄럽고 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퇴사하시기 전에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네 번째는 인수인계를 회사 배려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여기까지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근데 인수인계는 회사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퇴사 후에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장치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파일은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최소한의 문서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퇴사한 뒤 연락이 와도 전달드린 문서 기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에 내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다섯 번째, 돈과 제도 관련된 부분을 절대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퇴사할 때는 감정 소모는 엄청 큰데 정작 돈 문제는 대충 넘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는 대부분 여기서 납니다. 남은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 마지막 급여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한 번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퇴사할 때 제일 무서운 건 대놓고 싸우는 상황보다 내가 모르고 지나가서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넘기지 마시고 무조건 체크리스트처럼 보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하기, 이걸 다 쓰고 나갈 건지 아니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건지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월급이랑 인센티브, 상여금,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특히 퇴직금은 보통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사주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금품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미리 요청해 두셨는지,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처리됐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회사 후에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임의 계속 가입이 더 유리한지 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 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36개월 적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퇴사 후 바로 필요한 서류를 다 챙겼는지 꼭 확인하세요. 경력 확인용 서류,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 퇴직정산 내역까지 나중에 다시 연락 안 하게 한 번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할 때 제일 무서운 건 대놓고 싸우는 상황보다 내가 모르고 지나서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감정적으로 넘기지 마시고 진짜 체크박스 하나씩 지워가듯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료들과 식사도 하면서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정리하고 나오는 게 본인에게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퇴사를 억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감사 인사를 하시면 되고, 굳이 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관계라면 과하게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는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자존감과 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사할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복수도, 원망도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예의만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고 내가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정산을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정리하고 내 건강과 다음 커리어를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단단한 퇴사입니다. 회사는 어찌됐건 돌아갑니다. 저희가 아무리 엿을 먹이고 싶어도 회사는 그냥 조금 불편할 뿐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퇴사만큼은 죄책감보다는 준비를, 분노보다는 준비를, 눈치보다는 정리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또는 퇴사를 이미 결심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